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 영상은 매주 월요일 6시에 올려드리는 유동성 분석 영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이 3일절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일단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것보다는 이제 월요일 증시 미국 반영분은 조금 반영돼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일단 유동성 관련돼서 이제 원래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일단 지표들의 변경된 점만 설명드리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보는 법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지표만 업데이트 해드리면, M2하고 M1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일단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 연속 일단 같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일단 M1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인트 그런 연준에서 아마 조금 잘못 올린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데이터가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M1하고 M2는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왜냐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 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준비은행의 이제 총 자산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매달 이제 800억 달러의 이제 국채랑 400억 달러의 MBS를 이제 매달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으로 계속 상승은 하고 있고요. 일단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 영상을 보는 법, 이 유동성 지표를 보는 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은 일단 유동성 분석을 설명드리기 전에 유동성이 그럼 언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그 유동성 단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일단 중앙은행에서 이제 풀게 되는데 이제 언제 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처럼 뭐 실무 경기에 이제 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 쪽에 이제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유동성을 보통 이제 많이 늘리게 되는데요. 늘리는 그 단계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2008년도 되게 장기 시계열 차트인데요. 이제 1990년도부터 이제 나오는 차트인데,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지금은 제가 미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미국채 기준금리가 이제 2008년도 때 한 5.3% 정도 됐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바로 이제 재료 금리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보시면 하락을 하고요. 2008년도부터 이제 된 차트를 설명드리면 5.3%에서 0%까지 기준금리를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기준금리를 이제 하락하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나 가게들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가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B2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증시도 조금 이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뭐 가장 크게는 사실 할인율이 감소되는 영향이 크고요. 이제 할인율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00만 원과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가 다른데 금리가 낮을수록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가 10%일 때보다는 1%일 때 미래의 100만 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증시나 경제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많이 풀게 됩니다.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이 M1하고 M2 증가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빨간색이 M1 증가율이고 이제 보라 색깔 선이 M2 증가율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찍으면 바로 증가하는 통화는 M1 통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간색 선이 M1 통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본원되는 통화기 때문에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그냥 돈을 찍으면 바로 증가하는 통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2 통화는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해서
이 M1 통화가 증가한 다음에 이제 실물로 정말 돈이 조금 흘러갈 때 증가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증가율이 완만하다는 이제 조금 약간 특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M1이랑 M2 통화량이 둘 다 증가를 하지만 처음에는 돈이 이제 더 찍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M1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유동성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최근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 때 증시를 보시면 기준금리를 이제 2.5% 미국 기준으로 2.5% 수준에서 0%까지 이제 19년부터 차근차근 이제 낮춰왔었고요. 이 M1하고 M2 증가량 보시면 M1 같은 경우엔 거의 71%나 엄청난 양의 돈을 증가시켰고요. M2 같은 경우에도 거의 27% 정도까지 증가를 하면서 돈이 정말 상당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증시가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엄청난 랠리를 하였습니다. 사실 증시가 올라간 것은 저희가 뭐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다 그냥 통화량이 많이 찍어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에 기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랑 M1 마이너스 이제 증가율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M1 나누기 M2 증가율이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1하고 M2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미국 쪽에서 언제가 이제 가장 유동성이 부족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선이 M1 나누기 M2인데 2008년도 보시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M1하고 M2 나누기 M2를 나눈 수치는 이제 오른쪽 이 수치를 보시면 되는데 20%를 하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럼 이제 언제 가장 위기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1998년도 외환위기랑 2008년도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환위기 때가 더 위기였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가 거의 17%까지 M1 나누기 M2가 낮아졌습니다. 결국 M1 나누기 M2 지표가 낮을 때 저평가 이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을 때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유동성 단계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유동성 두 번째 단계는 뭘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 유동성이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M1 증가율이 통화량 자체가 이제 돈을 찍으면 바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 빨리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2-M1 증가율은 M1 증가율이 훨씬 더 높게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 유동성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풀린 돈이 이제 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M2 증가율이 더 상승을 하면서 이 M2-M1 증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기업 실적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이제 더욱 보통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다만 최근에 그럼 이제 왜 증시가 하락하냐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유동성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유동성 첫 번째 단계도 아니고 유동성 두 번째 단계도 아닌 이제 애매한 단계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단계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레이 존, 회색 지대라고 하는데요. 중앙은행 유동성을 이제 많이 푸는 유동성 첫 번째 단계는 유동성을 많이 푸는 이제 단계인데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풀지도 않고 이제 풀린 유동성이 바로 이제 실물 경제로 흘러가서 이제 실적이 바로 개선되지도 않는 약간 애매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이제 그레이존 단계라고 하고요. 조금 짧은 시계열로 보시면 제가 이제 증시가 하락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이 그레이존 단계가 조금 나타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제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유동성 M2-M1 증가율이 완만해졌기 때문에 이제 풀린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 크고요. 이제 지금 이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미국 국고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1.5%를 이제 상회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제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바로 개선되지 않는데 바로 이제 금리만 올라가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적 개선으로 아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조금 더 보이고 나서 증시는
이제 재차 이제 실적 개선과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다른 가능성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동성이 1980년도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이번에 풀린 돈의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M1 중과율이 과거에는 뭐 블랙 맨데이 전인 이제 87년도나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뭐 아니면 닷컴 버블 때든 다 살펴보시면 M1 중과율이 20%를 넘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사실 12년도에 딱 한 번 넘었었는데 72%라는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특히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돈을 푸는 통화 정책만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재정 정책까지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도 이미 0.9조 달러의 대규모 이제 부양 정책이 나타났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 때도 1.9조 달러의 부양 정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두 가지 부양 정책을 다 하면은 시중에 이제 통화 자체가 이제 실물로 정말 흘러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정말 좀 강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면은 이제 완만한 이제 금리를 상승하면서 실적도 개선되면서 증시는 이제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보시면은 2016년부터 케이스고요. 2016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상승하고 금리도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증시는 사실 보시면 2016년부터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실적 개선의 영향이고요. 이 실적 개선의 영향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해야 되지만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하락을 하면서 증시는 더욱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저렇게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발생하면서 증시 자체가 정말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뭐 어떤 가능성이 가장 더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일단 저는 일단 뭐 첫 번째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이제 100%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초과지급 준비금에서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배울 때나 뭐 경제학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미래의 가치를 할인하게 되는 이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서 증시에는 압박을 주면서 이제 사실 증시가 이제 떨어지게 돼야 된다라고 많이 배웁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2016년부터 이렇게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지만 기준금리를 0%에서 이제 2.5%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금리도 사실 가장 최고치를 쳤지만 보시면 증시는 더욱더 상승을 하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초과지급준비금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초과지급준비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양적 완화는 이제 영어로 보통 약자로 이제 QE라고 합니다.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면 양적 완화라고 되고요.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돈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돈을 찍는 거를 어떻게 찍느냐를 이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부터 이게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지급준비금이 2008년도 부근에는 0원이었지만 이제 0조 원이었지만 2008년도 이제 한 9월 정도부터 이제 증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면 일단 제가 조금 많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국채를 한 1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이제 조금 약간 부호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100억 달러면 네, 부호가 맞겠네요. 100억이 아니라 100억 달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QE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 QE는 미국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유통시장에서 이제 채권들을 다 사주는 겁니다. 그 채권을 사주면 왜 유동성이 증가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100억 달러의 미국채를 들고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00억 달러의 채권을 사주게 된다고 하면은 저한테는 이제 채권이 없어지고 이제 100억 달러의 현금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중앙은행이 이제 저한테 유동성을 풀리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많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사주게 되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다만 이제 중앙은행이 저의 채권을 사줬을 때 제가 이제 현금으로 완전히 이제 정말 캐시로 받진 않겠죠. 이제 실물로 받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실물로 받으면 이 초과지급 준비금은 늘지 않지만 당연히 이제 100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현금으로 받진 않고 아마 은행 계좌로 받게 될 것입니다. 뭐 웰스파고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저의 이제 웰스파고 계좌에 100억 달러가 찍히겠죠. 이제 채권을 제가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0억 달러가 저의 계좌에 늘게 되면 이 웰스파고 은행이 그 100억 달러의 7%에서 8% 정도 되는 금액을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초과지급 준비금이란 계정으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급불능에 대한 뭐 그런 리스크도 있고 이제 지급준비율이라고 또 중앙은행에서 이제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 규정이고요. 뭐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 그냥 돈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돈이 이제 통장에 증가하게 되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국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하면서 통장에 이제 돈이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8년도 이제 0조 달러에서 뭐 최대치로는 거의 한 2.7조 달러까지도 이제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7조 여러 달러까지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 통장에 이제 쌓였던 돈들이 결국에 이제 2016년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중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많이 상승했지만 이제 통장에 이제 잠자고 있던 돈들이 시중으로 거의 20년까지 한 2019년 말까지 많이 흘러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걸 오히려 더 상쇄하면서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증시는 이렇게 더욱더 상승을 하였고요. 보통 15년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보통 막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물가가 낮고 경제 성장률이 낮았다라고 보통 많이 이제 증시 뭐 연구원분들이나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돈이 많이 풀렸는데 증시가 이제 많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통장에 돈이 많이 이제 쌓여 있었기 때문에 뭐 성장률 자체가 낮았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네 이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이제 줄면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가파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사태부터 정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뭐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한 3.4조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랑 다른 점은 과거에는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조금 많이 긴 시간 동안 돈이 쌓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재정 정책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금 하락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가 지금 하락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인플레이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지 정말 급락이 이제 지속될지를 저희가 조금 계속해서 매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뭐 유동성 영상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차트랑 이제 단기 차트를 통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코스피랑 S&P를 한번 조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 제가 일단 컴퓨터가 요즘에 조금 이상해서 모니터가 일단 듀얼 모니터를 썼었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해서 일단 컴퓨터를 포맷을 했는데도 조금 작동을 안 해서 완전히 조금 새로 세팅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색깔이 조금 달라지신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파동을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설명드리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상승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의 하락 파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1, 3, 5파동 중에 보통 한 파동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한 파동이 연장이 되게 되면 나머지 파동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2파랑 4파는 이제 절대 연장이 되지 않고요. 바로 이제 파동을 설명드리면 일단 중장기 파동부터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이후가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부터 지루했던 이 조정 장세가 4파, 그리고 17년, 18년도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파부터 5파까지의 상승이 이제 큰 1파, 슈퍼사이클상의 1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 하락과 이제 코로나 하락이 이제 A, B, C파로 큰 2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승 파동이 큰 3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3파에 1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중요한 것은 잠시만요. 이 파동을 뭐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을 통해서 추세를 조금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제가 약간 좀 요즘 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약간 목소리가 갑자기 지금 변했는데 약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파동을 저희가 뭐 매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을 통해서 추세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이 추세선을 거의 닿은 부근에서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의 1파는 조금 완성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3266이 아마 이번 파동의 고점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거래량도 최고점을 쳤었고 RSI도 이제 70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부분이 조금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 3-1파를 일봉으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파이고요. 3-1파를 잘게 쪼개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3파고요. 여기가 이제 삼각형 파동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을 토대로 조금 증시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정확하게 이 전의 고점하고도 딱 똑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5파 고점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링을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문제가 되게 되고요. 이 채널을 하회하고 나서는 지금 계속 증시가 조금 급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아마도 5파의 고점이었을 것 같고요. 이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조금 30분 봉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저희가 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의 A, B, C파로 중간 A 파동이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A, B, 1, 2, 3, 4, 5로 이제 B파까지도 완성이 되었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C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채널링을 했을 때 이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5파의 고점과 B파의 고점을 그은 다음에 이제 A파랑 C파 저점을 이제 A파에다가 이 채널을 올려놓으면 C파 저점을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가 A, B, C였구나 라고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중간 A가 완성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 A, B, C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A, B, C로 이제 중간 B까지도 완성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은 이제 이 파동은 그럼 이제 C파, 중간 C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 C파는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한 파동, 이제 1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여기가 이제 C의 1파까지가 완성되었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C의 2파까지도 완성이 되고 지금이 이제 C의 3파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채널링을 또 해보면 이제 C의 1파의 고점과 C의 2파의 고점을 그어서 이렇게 채널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채널링으로는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마도 보통 3파는 이 채널링이 조금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일단 여기부터가 이제 C의 3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C의 3의 1파까지가 여기인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아마 C의 3의 2파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3의 3파가
하락하는 파동이 완성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냥 계산치로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잠시만요. 제가 조금 파일을 화면 크기 조정을 위해서 조금 엑셀 파일을 조정을 해보면요. 아마도 CA 2파의 상승은 뭐 이 정도 부근이 될 것 같은데, 뭐 최대치로는 한 3050 정도 수준, 한 이 구름대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한 이 부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사실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은 이 고점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최대치는 여기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구름대 영역 정도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C의 3의 3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을 설명 안 드렸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4파의 저점이었는데, 4파의 저점과 이제 A파의 저점을 그으면은 이제 B파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채널링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주가가 하회를 했을 때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목선을, 저희가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회했을 때 저희가 조금 매도를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제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초록 색깔 선이 기준선이고요.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회색깔 선이 9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9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이 갈색깔 선이 26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현재 뭐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상당히 붙어 있기도 하고요. 9일하고 26일 후행 스팬이 다 역전이 되었고,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정말 이제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핑크 색깔 영역이 구름대인데, 구름대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증시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단기적인 C의 3의 2파의 상승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락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50일 이동 평균선을 조금 지지를 받으면서 약간 조금 상승하고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이동 평균선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깨고 나면 그때 조금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지금 2번은 하회했지만 이번에 상승을 하고 다시 3번째 깰 때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미국 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쪽은 이제 선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금요일에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미국 쪽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도 똑같이 이제 3주봉으로 일단 초장기 추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파동이 2009년도, 이제 2008년도 바닥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여기까지가 이제 3파입니다.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5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3959까지가 슈퍼사이클상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2파랑 똑같이 4파의 저점을 그어서 이 3파 위에다가 저희가 추세선을 올려놓으면 5파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보시면 이 5파를 이 추세선을 넘었기 때문에 뭐 완벽한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추세선을 확실히 깨고 나면 그때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거래량도 많이 터졌었고 RSI도 7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3959가 슈퍼사이클 1파의 고점이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파로 조금 이 일봉으로 이 마지막 5파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3파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5파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파랑 4파를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너무 높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3파가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링을 안 하고 마지막 5파 안에서의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채널 안에 보시면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은 것에서 최근에 하락점 부근이 아직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채널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마지막 5파에 대해서 또 파동을
좀 매겨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까지가 이제 5파까지 완성이 되면서 파동이 다 끝이 났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채널을 한번 그어보시면 2파랑 4.4파를 그어서 똑같이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 채널을 깨고 나서 증시가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했을 때도 이 채널에다 이제 저항을 보이고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한 3,950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분 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점을 치고 여기까지가 이제 A파,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B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10파까지도 완성되는 중간짜리 A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이 이제 이 B파의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A파, 뭐 B파, C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상승을 하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계산치 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S&P 비파는 뭐 최대치는 3,959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한 3,893 정도가 아마 최고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아마도 보시면 한 이 부분까지 한 93 이 정도 부분까지 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낮은 부분에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뭐 거의 이 부분까지도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최고치는 여기까지도 이론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비파의 상승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파 하락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는 이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뭐 현재 주가가 이제 오늘은 조금 상승을 하면서 기준선은 상회하고 있고요. 일단 뭐 9일 후행스팬은 아직 역전이고 26일 후행스팬도 이제는 다시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하락 추세 지속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파 조정을 보이고 시파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승을 조금 매도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신규로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은 선택일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내일 또 마감 시황에서 이제 내일 국내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내일 한 8시 부근에 마감 시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